안녕하세요. 저는 김순분입니다. 올해 72세.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기억은 아들과 완전히 등을 돌린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어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서 30년을 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웠죠. 남편은 중견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참 화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 준호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대형 로펌에 다니고 있어요. 딸 은영이는 의사가 되어 강남에서 소아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손주들도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부러워할 만한 가족이었죠. 특히 아들 준호는 제 자랑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까지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대학교도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준호가 로펌에 들어가고 나서는 더욱 바빠졌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라며 정중하게 인사하고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 미소도 처음엔 참 좋았어요. 이화여대 출신에 영어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아가씨였거든요. 준호와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정말 만족했어요.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첫 손주라서 그런지 더욱 예뻤어요. 매일 아파트에서 지훈이를 봐주며 시간을 보냈죠. 준호 부부가 모두 바쁘니까 제가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강남구 아파트는 시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남편 연금과 적금으로 경제적 여유도 있었어요. 주변 아파트 부인들과도 친하게 지냈고 화투도 치고 운동도 함께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지훈이 돌보는 일로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이고 재우고 또 놀아주고 그런 일들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 역할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말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준호는 회사 일 얘기를 해주고 미소는 지훈이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제 육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라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처음엔 젊은 엄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그런 일이 많아지면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호를 그렇게 잘 키웠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은 지훈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제가 달래려고 하니까 미소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울 때는 그냥 두어야 독립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준호에게 말해봤지만 준호는 미소 편을 들더라고요. 어머니 미소가
육아서도 많이 읽고 공부도 했으니까 미소 말을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참았어요. 며느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제가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들어줘도 너무 짜다 너무 달다 하고 지훈이를 돌봐줘도 이것저것 간섭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지는 시작이었어요. 지훈이가 두 돌이 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미소가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는데 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지훈이가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야 사회성이 발달해요. 미소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어린데 무슨 사회성이야. 할머니가 돌봐주는 게 훨씬 좋지. 그렇게 대답했더니 미소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요즘 육아 트렌드는 이래요. 어머니 시대와는 다르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내 시대라니 마치 저를 구시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그런 말 들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고요. 결국 지훈이는 강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월 보육료만 8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 돈이면 제가 더 정성껏 돌봐줄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에게 맡기는지 납득이 안 됐어요. 지훈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역할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일만 하게 됐어요. 그것도 미소가 바쁠 때만이요. 어느 날은 지훈이가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려왔어요. 제가 한약을 끓여주려고 했더니 미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에게 한약은 좋지 않다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만 먹이겠다는 거예요. 준호를 그렇게 키웠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아이가 아프면 한약을 끓여서 먹였거든요. 그런데 미소는 그런 건 다 미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뭘 해도 잘못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에게 하소연해 보려고 했지만 준호는 항상 바쁘다며 대충 넘기기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지훈이가 밥을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미소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 스스로 먹게 두세요. 그러면서 제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더라고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준호도 딸 은영이도 남편도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창피를 당해야 하나 싶었어요. 미소는 계속해서 요즘 육아법에 대해
떠들어댔어요. 아이의 자립성을 키워야 한다느니, 과보호는 좋지 않다느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일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다음 날부터 미소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어머니 하며 예의를 지켰는데 이제는 대충 인사만 하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해준 음식도 잘 안 먹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지훈이에게 과자를 주려고 했더니 미소가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저녁 먹기 전인데 왜 과자를 주세요? 아이 식욕 떨어져요. 그러면서 과자를 확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과자 하나 주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싶었어요. 준호한테 말해봤지만 준호는 또 미소 편을 들더라고요. 어머니 미소 말이 맞아요. 요즘은 그렇게 키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요. 며느리 말이 곧 법이고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요. 정말 서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놀다가 넘어져서 이마에 상처가 났어요. 그리 크지 않은 상처였지만 피가 조금 났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소독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미소가 집에 와서 그걸 보더니 완전히 화를 내는 거예요. 어머니, 이런 상처는 병원에 가야 하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처치하셨어요? 혹시 상처가 덧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 정도 상처는 집에서 처치해도 충분한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한테도 그런 상처는 몇 번이고 있었는데 다 집에서 처치했거든요. 결국 미소는 지훈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별거 아니라고 했대요. 그런데도 미소는 계속 화가 난 듯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준호에게 뭔가 열심히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준호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미소가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지훈이 돌보는 일을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지훈이를 위해서 한 일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지훈이를 거의 볼 수 없게 됐어요. 미소가 아예 다른 육아 도우미를 구해왔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주고 말이에요. 그 돈이면 저에게 용돈이라도 주면서 돌봐달라고 하면 될 텐데요. 정말 서운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하소연해 봤지만 남편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냥 며느리 비위 맞춰주라고 하기만 했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어요. 지훈이도 못 보고 집안일도 도우미가 다
다 하고 정말 제가 왜 이 집에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파트 부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손주 자랑을 하는데 저만 할 말이 없었어요. 다들 손주 돌보느라 바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 창피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준호는 집에 와도 저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미소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인사도 대충 하고 많은 정도였어요. 지훈이마저 저보다 육아 도우미 김이모를 더 따르기 시작했어요. 김이모 하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돌봐줬는데 이제는 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지훈이가 저에게 왔다가 미소가 지훈아 할머니 말고 김이모한테 가 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내가 이 집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어요. 남편한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집이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나가야 해? 그냥 참고 살자. 남편의 말에 더 화가 났어요. 참고 살자니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게 저인데 왜 제가 참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저 조용히 지내라고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지훈이가 제게 와서 할머니 안아줘 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 할머니가 안아줄게 하면서 지훈이를 안았어요. 그런데 미소가 갑자기 지훈이를 제 품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훈아,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김이모한테 가 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미소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나도 지훈이 할머니라고. 그러니까 미소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지훈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세요. 안 좋은 영향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훈이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지훈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 방식은 요즘 육아와 맞지 않아요. 우리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을 했어요. 준호가 그제야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미소야, 그만해.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어요. 준호야, 너도 마찬가지야.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이게 자식이 할 일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영이도 남편도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그때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미소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다고요. 감정적이라고. 그럼 나는 감정적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 와서 감정적이라고 치부하는 거야?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강남구 아파트 시세가 워낙 비싸서 이사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요. 며칠 후 준호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어머니, 우리 진지하게 대화해봐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정말로 준호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미소랑 계속 부딪히면서 사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좀 더 자유롭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시골에서 살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골이라고? 나를 시골로 보내겠다는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준호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편하게 지내라고? 그럼 여기서는 편하지 않다는 거야?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준호 앞에서 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처럼 계속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사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준호의 모습을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렇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정말로 시골로 가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차라리 혼자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동의하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충청남도 예산군이 작은 마을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어요. 준호한테 결정을 알려줬더니 다행이라는 듯 안도의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좋은 선택하신 것 같아요. 시골 생활 정말 좋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더 서러웠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30년간 모았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지훈이 어렸을 때 사진들, 준호가 상 받았을 때 기념품들, 모든 게 추억이었지만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강남구 아파트는 준호가 그대로 물려받기로 했어요.
시세가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저희는 그냥 나오기로 했어요. 어차피 더 이상 여기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사 가는 날 지훈이가 할머니 어디 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가 멀리 가서 살게 됐어. 그렇게 대답하니까 지훈이가 울먹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강남구 아파트를 떠나 충청남도 예산군이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곳에서 제 인생이 새로운 장이 펼쳐질 줄은 몰랐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강남구 아파트에서 살다가 갑자기 시골 마을로 오니까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집은 30년 된 단층 집이었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첫날 밤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서울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계속 들렸거든요. 개구리 울음소리,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모든 게 이상했어요.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보니까 이웃집 할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머니, 이사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씨 할머니라고 해요.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게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장 보러 가려면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했고 그나마도 하루에 몇 번 없었어요. 강남구에서는 걸어서 5분이면 대형마트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작은 슈퍼마켓 하나가 전부였어요. 제일 힘든 건 할 일이 없다는 거였어요. 강남구에서는 지훈이 돌보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텔레비전 보고 마당 풀 뽑고 그게 전부였어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가끔 전화를 했지만 대화는 늘 짧았어요. 준호 어머니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고 있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서로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지훈이 안부를 물어봐도 잘 지낸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어느 날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저희 집으로 놀러 오셨어요. 할머니, 어머니, 혼자 계시면 답답하시죠? 우리 동네 부녀회 모임에 나오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집에만 있기가 답답해서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부녀회 모임에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1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다들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셨다니까 신기해 하시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시골로 오게 됐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왔다고 둘러댔어요. 할머니들은 좋은 선택하셨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부녀회에서 마을 소식도 듣고 농사일 얘기도 들으면서 조금씩 마을 분위기를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할머니들이 부지런하시더라고요. 다들 텃밭도 가꾸고 김치도 담그고 바쁘게 사시는 거예요. 김씨 할머니가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할머니 어머니도 뒤뜰에 조그만 텃밭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집 뒤에 공간이 좀 있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할 일이 없던 차에 해보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뒤뜰을 정리하고 작은 텃밭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김씨 할머니가 상추 씨앗이랑 무 씨앗을 주시면서 이렇게 심으면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텃밭 가꾸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매일 물 주고 풀 뽑고 하다 보니 시간도 금방 지나갔어요. 싹이 올라올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심은 씨앗에서 파란 잎이 나오는 걸 보니까 뿌듯하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서 상추가 제대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김씨 할머니가 와서 보시더니 정말 잘 키우셨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뿌듯했어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요. 마을 사람들과도 점점 친해졌어요.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가끔은 서로 키운 채소도 나눠 먹었어요. 강남구 아파트에서는 이웃과 이렇게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마을회관에서 노인대학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건강체조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가끔은 견학도 갔어요. 할머니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텃밭에서 기른 상추로 처음 쌈을 싸먹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달콤하고 아삭한 상추는 처음 먹어봤어요. 남편도 맛있다고 하면서 많이 먹더라고요. 직접 기른 채소가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가을이 되니까 마을에서 김장을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김씨 할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서울에서는 늘 사서 먹었는데 여기서는 직접 담그는 거예요. 손이 많이 가지만 재미있었어요. 김장하는 날 마을 할머니들이 다 모여서 함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었어요. 다들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었어요. 겨울이 되니까 마을이 더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좋더라고요. 서울의 시끄러운 소음에 익숙했는데 여기에 고요함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어요. 밤에는 별도 정말 많이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마을 뒷산을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공기가 맑아서 그런지 몸도 전보다 건강해진 것 같았어요. 혈압약도 줄일 수 있었고 잠도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가끔은 서울이 그리웠어요. 특히 지훈이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얼마나 컸을까? 말은 잘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준호한테서 가끔 오는 전화도 예전만큼 반갑지 않았어요.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준호 어머니 건강하시죠? 나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별다른 대화 없이 금방 끊었어요. 어느 날 은영이가 전화를 했어요. 은영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시골 생활은 어때요? 은영이는 그래도 준호보다는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가끔 안부 전화도 하고 명절 때는 안부 인사도 보내고요. 겨울이 깊어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울에서의 삶과 지금의 삶, 무엇이 더 나은 건지 정답은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셨어요. 서울에서 온 도시 사람이라고 구별하지도 않고 그냥 이웃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런 따뜻함이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봄이 다시 오면서 저는 텃밭을 더 크게 만들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토마토와 오이도 심어보기로 했어요. 김씨 할머니가 모종을 구해다 주시면서 올해는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산군에서의 첫 1년이 지나갔어요. 힘들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지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지훈이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 변화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어요. 어느 가을날 텃밭에서 물을 뽑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집 대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가까이 가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로 준호였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3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했어요. 준호야? 왜 갑자기 온 거야? 들어와. 준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골집이 낯선지 둘러보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이렇게 지내고 계셨구나. 생각보다 좋네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차라도 한잔 할래? 제가 보리차를 끓여서 내왔어요. 준호는 그걸 받아 마시면서 한참 말을 못 하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아니면 그냥 안부 인사하러 온 거야?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지훈이가 자꾸 할머니를 찾아요. 지훈이가 나를 찾는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를 기억하고 있다니. 어떻게 찾는데? 아직도 할머니 집은 언제 가냐고 물어봐요. 할머니가 만든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도 하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훈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지훈이도 할머니를 그리워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미소는 뭐라고 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미소도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인가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내보낸 건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준호야. 그때는 나도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 미소도 지훈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너도 가족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너무했어요.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불편하다고 내보내버린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소는 지금 어떻게 지내? 미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특히 지훈이가 할머니를 찾을 때마다 미안해해요. 지훈이한테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면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은 마음이 풀렸어요. 미소도 나름대로 생각이 바뀐 것 같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젊은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던 거겠죠. 준호야, 그런 마음만으로도 고마워. 나도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 그때는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제가 먼저 마음을 열어 보이기로 했어요. 어머니,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준호가 놀란 듯 물었어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무슨 용서가 필요해? 다만 서로 조금 더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날 준호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서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준호도 저를 보내고 나서 많이 후회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훈이가 할머니를 찾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할머니가 해준 김치찌개 얘기를 할 때면 정말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소도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어머니, 다시 서울로
돌아와 주시면 안 될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야, 나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응,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 마을 사람들도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 그렇다면 가끔 지훈이라도 데리고 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준호가 돌아간 후 남편과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도 준호가 찾아온 걸 기뻐했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면서 가족이 다시 화해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준호가 미소와 지훈이를 데리고 왔어요. 지훈이를 보는 순간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벌써 이렇게 컸구나. 할머니야. 지훈이가 저에게 달려오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미소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렸어요. 그러면서 깊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미소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소야,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새로 시작하자. 지훈이는 시골 생활이 정말 신기한가 봐요. 텃밭에서 무도 뽑아보고 닭도 보고 하루 종일 즐거워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니 존경스러워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을 준비했는데 모두들 맛있다고 하면서 많이 먹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응,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그럼 우리도 자주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 후로 준호 가족은 한 달에 한 번씩 예산군으로 놀러 왔어요. 지훈이는 시골 할머니 집을 정말 좋아했어요. 서울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들을 여기서 할 수 있었거든요. 미소도 점점 달라졌어요. 저의 육아 경험을 인정해주고 가끔은 조언도 구했어요. 요즘 지훈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진심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미소에 새로운 육아법들을 배웠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도 달라진 거겠죠.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어느 날 미소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웠대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자기가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소에게 말했어요. 너도 초보 엄마였잖아. 나도 처음에는 며느리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어. 서로 배워가는 거야. 이제는 미소와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준호도 예전과는 달랐어요.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시골 생활을 응원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사람들도 제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김씨 할머니는 지훈이를 보고 정말 예쁘다며 과자도 주고 장난감도 주셨어요. 마을이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지훈이는 시골 할머니 집이 너무 좋다며 여기서 살고 싶다고도 했어요. 할머니랑 텃밭도 가꾸고 닭도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훈이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 사셨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게 대단해요. 저희가 어머니한테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인생은 정말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가족은 완전히 화해했어요. 물론 예전처럼 같이 살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됐어요.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훈이가 클수록 할머니를 더 찾게 될 거예요. 시골에서의 추억들이 지훈이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될 거고요. 저도 지훈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과의 갈등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시간이 흐르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서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72세에 시골로 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완벽한 가족은 없어요. 하지만 서로 노력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시골에서의 새로운 삶도 만족스럽고 회복된 가족 관계도 소중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찾았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새로운 희망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응원하겠습니다.